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시장은요, 뭐 이번 주 내내 차가웠다, 뜨거웠다, 또 차가웠다. 정말, 와, 정신없이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 클로징벨 라이브 현재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4.02%, 4%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5,155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누가 더 밀린다? 뭐 사실 지수상으로는 코스피가 조금 더 밀리는데 코스닥도 만만치 않게 3.53% 밀리면서 1,108선 위치에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 사셨어요? 파셨어요? 자, 매수. 수급 동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매수가 코스피에서 제 화면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개인 매수가 지금 순매수가 코스피에서 6조 넘게 6조 6천억 원 넘게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4조 9천억 원 넘는 매도, 기관의 2조 넘는 매도 물량을 또 오늘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8,900억 원 넘게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와. 개인의 심리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모셔봅니다. SK증권 이재규 PB 차장,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네. 네. 월요일부터 진짜 변동성이 하루하루 진짜 정신이 크네요. 없어요. 그죠? 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또 듣고 갈까요? 어떤 부분부터 해줄래요? 본부장님? 네. 괜찮으세요? 뭐 제가 먼저 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등락폭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뭐 ETF 자금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냥 도 아니면 모인 것 같습니다. 네. 상방으로도 강하게 나오고 하방으로도 강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자금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금이 너무 많다. 네, 자금이 너무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대한민국에서 100명의 투자자가 시장을 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1000명의 투자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무언가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뚝심이 없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바이오가 좀 좋았거든요. 그럼 바이오 쪽으로 쭉 몰려갔다가 다시 한번 뭐 자동차가 반등이 나오면 자동차 쪽으로 쭉 몰려갔다가 이런 형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이랑 수급이 좀 비슷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매도 나오는 형태를 보면 ETF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보여주실 그렇죠. 뭐 수급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자체가 뭐 매도가 이래저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얄미운 게 뭐냐면 네.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5조, 6조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매수를 많이 안 했었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오늘까지 지금 25조 정도를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 좀 얄밉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을 좀 더 투입을 해서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 예탁금으로 물량을 받아주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좀 달라요. 만약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받아주고 어느 정도 증시가 안정이 되면서 우상향이 좀 더 나오게 된다면, 다시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가격을 더 주고 나서라도 매수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낙폭은 굉장히 좀 무섭고 어렵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월요일보다는 저는 괜찮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월요일 날 하락이 더 무서웠고 오늘은 이 하락은 우리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매도 사이드카 나올 때 매수를 했던 그때도 이제 6조, 6조, 4조, 5조 이 정도 규모였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KLX, NXT 이렇게 통합으로 하면 와, 지금 거의 뭐 개인이 8조 넘게 지금 잡히고 있나요? 8조 넘게 잡히고 있는데 역대급 판이에요. 가장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진짜요? 가장 많이 산 것 같고 외국인도 가장 많이 판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장 초반부터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좀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이 전반적으로 좀 출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는 그래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선순환 장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뭘 많이 샀을까? 이렇게 통합으로 뭐 8조 이렇게 개인이 사들인 날 뭘 많이 샀을까? 업종별로 한번 봤더니 역시 전기전자 쪽으로 6조 넘게 이렇게 통합으로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피 200 쪽으로 그리고 코스피 쪽으로 잡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 쪽으로 상당히 많이 샀다. 특히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샀다. 이렇게 수급 동향 좀 잡히고 있는데 야수의 심장으로 사고 나서 그 다음 날 화요일에는 개인이 이겼다. 뭐 이게 싸움은 그렇죠.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 측면에서는 그랬는데 김정일 본부장님, 네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생각보다 네. 많이 밀리긴 했어요. 미국이 결론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 시간에서 오늘 보여준 알파벳의 실적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메모리,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구글 이런 쪽의 반응이 프리마켓에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본장에서 제대로 나온다면 오늘 우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침에 시작할 때는 한 마이너스 2%였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냐면 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은 좀 심사숙고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퍼센트가 미국의 한 2에서 4% 빠진 거 대비했을 때 조금 더 빠질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고 그 시그널이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한 5,100 정도 깨지면 조금 많이 위험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지고 생각했는데 5,100, 뭐 50 했으니까 내일 만약에 미국장이 혹시라도 더 빠져서 이게 5,100을 위협하는 정도가 나오면은 그러면 아마 좀 조정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이재규님하고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월요일 날 내려갔을 때는 워시발 이슈가 거의 8, 90%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 다음날 10% 올라간 게 정당한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많이 과하게 빠졌고 그때 야수의 심장을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았던 것이 잘하신 거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워시 이슈가 보다는 다른 거거든요. 이제는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뭐 AMD, 구글 뭐 이런 거예요? 미국하고 뭐예요? 우리하고의 네. 그 관세 관련돼 가지고 아직 그것도 약간 센티가 중간에 오전 하부터 나빠져 갖고 그 현대차라든지 다른 주식도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도 빠졌단 말이에요. 네. 실적 좋은 거 무슨 화장품 아니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이 좀 더 빠지긴 했는데 이 AMD 이슈가 아니고 우리 소프트웨어 이슈. 우리 엔트로피. 오픈 소스발 이슈, 오픈 소스 엔트로픽과 그 전에 있었던 오픈 클로라는 게 있어요. 그 몰트봇이라고 이런 것들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기존의 그 헤게모니를 생태계 윗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지난주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늦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상태에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저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으로 들어갈 거는 사실 막판에 빼놓고는 별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걸 그렇게 보시고 기술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 16만 원 깨지면 사실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은 이미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필요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딥시크발이나 아니면 그 옛날에 그 작년 11월 달에 달러 그 유동성 이슈 때문에 일어난 그런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떤 하락의 강도가 계속 깊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걱정이 아직 안 되지 않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 그 임팩트가 우리 여러분 써보셨어요? 그거 오픈 그거 하는 거 클로드? 클로드 그게 아직 못 썼어요. 써보셨어요? 아니 그 맥 컴퓨터만 된다는 거 네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맥을 갖고 계신 분은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 반응은 애매했는데 결국은 한 1, 2주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파만파 돼갖고 된 거기 때문에 이슈는 그거죠. 만약에 그런 식이 계속 되면은 사모펀드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모펀드도 문제가 되고, 사모펀드가 문제가 되면은 사모펀드가 이제 AI 하드웨어에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AI가 펀딩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가장 좀 걱정되는 거고 또 한편에는 하지만
구글이 나온 거는 실적이 좋고 데이터 센터를 한 대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버는 회사는 괜찮아. 그러니까 구글이 주가가 오늘 반응 못했을 뿐이지 구글이 뭐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네네. 실적이 잘 잘 나왔고 나왔는데. 마진도 좋았고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수가 뭐 한 48%니까 엄청 부지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60% 상승했기 때문에 정상적이면 주가가 5% 이상 상승돼야 되는데 얘가 반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그렇더라도 살아남는 회사들 구글이라든지 그런 회사 문제 없는데 오늘 빠진 건 가장 많이 빠진 뭐죠? AMD 16%, 네. 17%. 17%. 그다음 네. 오라클은 계속 빠졌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약한 고리라도 건드려지면은 지금 주가가 좀 요즘 반응을 한 것이 아주 이상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절대 밸류가 싸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제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하지만 과연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게 개인들 말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뭘 보고 들어오려고 하면 이게 심리가 안정돼야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의 안정은 구글의 알파벳이 엄청 많이 오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오는 2월 중후반에 우리 추석 구정 지나고 나서 그때 나오는 그런 두 시점에서 올라가고 나서 외국인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생각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샀던 개인은 결국에는 다음 날 승자였는데 잘하신 그렇죠. 결정이었는데 오늘은 사실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이다라고 두 분이 약간은 본부장님은 네, 이제 오늘은 좀 더 보수적으로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월요일에 더 보수적으로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월요일 날 나왔었던 하락이 첫 하락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완전히 돌려 세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돌려 세웠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오늘 일어난 일은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런 뭐 클로드 코워크로 통해 가지고 자금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어느 정도 번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은 선물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은 선물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급락을 했고 은 선물이 멈춰지면서 우리나라도 멈추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원자재 쪽에 대한 이 증거금을 인상을 하면서 은이나 뭐 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같은 경우는 그 증거금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자산에서 매도가 나오고 매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자산시장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일단 그런 자금의 유통, 자금이라든지 자금 경색, 단기적인 자금이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이 생길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포인트를 좀 두고 있고 일단 제가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하락이 나올 때는 웬만하면 종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만약에 내가 반도체 주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1차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16만 원을 좀 깨고 내려왔는데 이 기업의 고가가 지금 16만 9천 원입니다. 고점에서 지금 5% 정도 하락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5%, 6%, 7%를 수익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매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주일 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오늘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기업들 지금 저평가입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평가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우리 마감하고 하는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성에 따른 선순환 장세입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5%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이 7, 8%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군들로 넘어가는 게 좋고 다만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거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빠지면 뭘 사겠습니까? 저는 반도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확률적으로 나는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네.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기대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또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나왔잖아요. 괜찮았죠? 네. 어제 그제 같은 경우도 뭐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금이 많이 못 들어왔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방송 서두에 그랬죠. 지금 자금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자동차가 좋다 그러면 자동차로 넘어가고요. 바이오가 좋다 그러면 바이오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네. 선순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저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업종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 땡땡땡이 좀 늦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손이 안 갔다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일단 좀 다이빙 때 서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또 재규 차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많은 분들 좀 시장에 대해서 의견을 해주고 계시는데 비트코인 얘기도 좀 해주고 계셔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아래가 너무 좀 격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글쎄요, 야, 진짜.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죠. 지금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어제 1,000조를 넘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뭐 5% 6%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50조씩 60조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위로도 밑으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 규모가 커졌고 자금이 뭔가 구심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드릴 때 이런 비유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강연회라든지 세미나를 하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그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는 자금 규모가 50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50억을 많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심점이 네.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 뭐 전쟁에서 장군이 있는 것처럼 돌격 앞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오늘은 여기가 올라갔다가 내일은 저기가 올라가고 이게 굉장히 선순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신용 잔고도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이야기가 되지만 고객 예탁금과 비교해 봤을 때는 신용 잔고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금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이거를 매일같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저처럼 맨날 보고 있는 사람들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라가겠다라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순서가 돌아오길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반도체가 메인 섹터라는 말씀드리고 그 외의 섹터들도 조금씩 잡아가면 선순환 과정에서 이거 하나 올라오고 저거 하나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또 현금 챙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3.86% 하락, 코스닥이 3.57% 하락, 코스피 5,163선. 예탁금은 뭐 111조 얘기를 했었는데 105조 오늘 요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 뭐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갔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면 통합으로 보면 순매수가 개인이 8조 3천억 원 넘게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본부장께는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엔트로픽 악재가 나왔을 때는 소프트웨어 쪽이 흔들리고 우리는 하드웨어가 중심이니까 요거 별 영향이 없다. 실제로도 좀 그렇게 약간은 타격을 덜 받고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간밤의 움직임은 조금 다르게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보는 그렇죠. 움직임이 좀 그렇게 한 포착된 거죠. 거예요. 네네. 그게 뭐 하루하루 느낌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늦게 깨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그 월요일날 워시아웃한 것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슈가 지난주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어제 오늘 특별히 발생된 게 아니고 지난주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워크나 그 전에 있었던 몰트봇 다른 겁니다. 자동화된 에이전트 AI가 있고 그거는 몰트봇 이름이 바뀌어서 오픈클로라는 스타트업 컴퍼니가 이슈가 돼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에이전트가 스스로 알아서 지네들끼리 돌다가 나한테 서비스 해주는 거. 그래갖고 문제가 된 게 지난주에 있었고 그리고 곧에서 나온 게 엔트로픽이 한 거는 자동화된 법률 마케팅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클로라는 회사가 이슈가 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하고 다른 거네.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지 않았어요? 뭐 게임 업계가 좀 긴장했던 그렇죠. 그것도 하나 그건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거.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이슈가 좀 최근에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들이 구독 공개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특화된 이 소프트웨어인데 그렇게 비싼 거 할 필요 없고 얘가 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고 뭐 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벌써 3, 4주 된 얘기인데
초반에 반응이 좀 가다가 조금 달라지면서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해서 지난주에 이미 올라왔는데 워시 어웨이 때문에 그게 가려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워시 어웨이 월요일날 많이 빠지고 이거 포함됐나 싶었어요. 월요일날 그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워시발만이 아니라 예, 이 이슈까지도. 근데 이제 그게 묻혀진 게 아니었던 거지. 네. 근데 마침 AMD가 핑계를 주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 혹시 있으세요? AMD 뭐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AMD 실적 볼 것도 없어요. 그래요? AMD 괜찮아요. 실적은 잘 나왔고 가이던스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왜 이렇게 17%까지 원래보다가 아니고 전분기보다 한 5% QOQ로 빠진다. 네. 그 가이던스가 조금 더 높았을 것 같은데 왜 17% 빠졌냐? 이거 말고도 아까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약한 고리가 어디냐? 아까 약한 고리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남의 어떤 빅 커스텀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적이 있는 회사들은 구글처럼 문제가 없는 거죠. 구글은 클라우드 가지고 마진이 30% 남고 성장률이 20%, 30%, 40% 계속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밸류가 그래서 오늘도 빠지고 반응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 회사 문제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픈 AI한테 엄청나게 많이 기대는 회사가 누굽니까? AMD. AMD는 그거 몇 개짜리 자기네 주식 팔고 걔네들이 투자해주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 오픈 AI한테 오더 받는 게 가장 큰 건 또 어디죠? 오라클. 그럼 걔네들은 주구장창 빠지는 거고 오늘 보면 엔비디아나 이런 거 별로 사실 빠졌지만 그렇게 무너질 정도 빠지지 않았고 딥시크 빠지는 게 아니고 또 브로드컴은 올랐잖아요. 네. 미리 빠졌기 때문에 구글이 잘 되는 거니까 이게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그 소프트웨어의 큰 업체들을 건드렸다는 거는 아까 스타트업이라 그랬죠. 아까 몰트보 이런 거 스타트업, 오스트리아 스타트업 컴퍼니고 사실은 엔트로픽도 스타트업이죠. 상장 대박 3천억 달러니까 네. 스타트업이 상들.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헤게모니를 건드린다는 거란 말이에요. 약간 딥시크랑 비슷한데 이거는 미국 내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효율성이 엄청나게 갑자기 생각보다 크다는 건데 사람들 와 효율성이 오히려 초반인지 모르지만 이 AI 효율성이 오히려 기존의 AI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기존 기업들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하드웨어도 펀딩을 할 때 펀딩을 해주는 돈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모펀드들이 펀딩을 조절할 수 있겠죠. 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IPO 하거나 할 때 밸류에이션을 낮게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상되는 거예요. 네, 같이 연상되니까 사모펀드 미리 지난주 빠졌거든요. 지난주에 진짜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빠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한 거지. 하지만 지금 말 맞는 게 어쨌든 지금 그렇다고 데이터 센터 안 지을 거고 뭐 안 할 거야? 엄청 진다며. 구글이 뭐 60% 한다며. 그러니까 거기에 공급하는 주식들 브로드컴 많이 빠진 거면은 반등해야지. 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가장 먼저 반등을 한 거고 마이크로는 더럽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샌디스크 더럽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일단 싸긴 싸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갔어 싶어갖고 빠진 거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빠진 거고. 그러니까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스토리는 아닌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루만져지는 손이 잘 안 나타나면 주가가 여기서 행보하거나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 굉장히 예,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뭐 한 3%, 2, 3% 올라가지 않으면은 내일 좀 애매하게 되면은 이게 좀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될지 한 2, 3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뭔가 또 다른 계기가 있을 때까지 네. 쉬면서 다른 쪽으로 순환배가 돌 수 있는데 오늘은 순환배 돌 게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미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그것도 다 맞았잖아요. 관세 있고 유일하게 올라온 게 화장품이고 맥가고 네, 중국. 아니면 중국 때는 예. 중국 관련되는 거하고 소비주하고만 간 건데 그게 계속 받을 수는 없으니까 내일이 매우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는 5,100이 깨지면 내일 그러면 이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내일이 5,250 정도로 확 올라가면은 또 이것 좀 잠깐 잊어버리고 또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포지셔닝을 웬만하면 안 한다. 웬만하면 산다가 그러는데 삼성만 16만 원 깨지는 순간에 야 좀 과했네 이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굳이 뭐 살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관점이죠. 사실 그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은 1차 매수.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저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살짝 더 긍정적인데 내일 새벽에 마감될 미증시가 이번 주 월요일 우리나라 시장과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급락했고 화요일 날 완전히 돌려 세웠죠. 그때부터는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덜 하고 있고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의 강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더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기다가 의견을 좀 더 더해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어야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그런 뭐 상향치가 조정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위험성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캐펙스 투자는 제가 판단한 기업들, 제가 파악한 기업들만을 놓고 봤을 때는 투자 축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클로드 코워크와 관련돼서는 제가 지인이 한번 해봤대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봤는데 실제로 뭐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처음에 이미지도 만들어보고 할 때 굉장히 신기하고, 나는 왜냐하면 이미지를 못 만드니까 얘가 해주니까 되게 신기한데, 만약에 이미지만을 집중해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기업이 그 해자를 흔들릴 만큼, 그 해자를 뺏길 만큼 요 코워크가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제가 이른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런 부분이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를 차렸어요. 네. 제가 이것만 밥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AI 툴이 만들어져서 내비게이션을 비슷하게 만들었대요. 분명히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난 밥 먹고 이것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환율 같은 경우도 1,466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요것도 수급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본부장님 혹시 환율? 해주실 말씀이? 환율은 그 미국하고 그래요? 그거 관련되는 관세. 투자. 관세. 아니 저는 그래서 그거 말고는- 관세 얘기도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데 네. 이게 요즘 특징을 보면 며칠 지난 이슈가 좀 지나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이런 일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지금 네. 그 관보 등재를 곧 하겠다고 그 뉴스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관보 개제? 개제란 관보 말이에요. 개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관보 개제할 수 있죠. 압력을 주려고 우리한테 빨리 안 하면 진짜 올려 하는데, 그거 할 때 언제 시행하는지 시행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3월달에 한다면 진짜 프레셔가 엄청 셀 것 같고, 그것까지 우려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 언제까지는 얘기 안 하고 네. 관제 등배했으면 뭐 그냥 네고시에이션 하자는 얘기구나라고 반응하면 또 수그러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 뭐 환율이 올라오는 부분은 살짝 부담이 되는 점이 있긴 합니다. 뭐 환율이 올라와서 부담이 된다라는 게 예전처럼 환율이 올라가서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나가서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 기업들도 잘해주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가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제 대미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잘 진행되고 있고, 대미 협력과 관련돼서는 뭐 파열음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오늘 이제 시장 밀리니까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유가, 되게 많이 네. 붙고 있거든요. 분명히 경계는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내가 지금 한 100% 수익이 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지금 못하러 매수를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고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언제 매수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1차 매수의 관점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제가 찾은 요 이슈입니다. 통상당국 물밑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요거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미국 관보 개제 막고 유해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뭐 화상 회의를 했고 여왕구 본부장이 다음 주에 또 USDR과 추가 협의를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2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전해졌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관보 개제까지 지금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 요게 좀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두 분 이렇게. 근데 관보 개제도 며칠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나왔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 말씀드린 밀리니까 거예요. 다시 한번 맞아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포인트 또 요 밖의 상황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밀렸던 종목들이 뭐 대부분이어서 자료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고요. 재규 차장님. 네. 시황 네, 한번 오늘 볼까요? 뭐 네.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좀 방송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제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오늘 뭐 양시장 다 하락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월요일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경계는 좀 필요해요. 경계는 필요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현금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도 해볼 만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포인트일 때 30포인트 올라가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뭐 100포인트 넘게 밀려버리니까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증시 등락폭이 확대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수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ETF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데 지수 ETF는 어떻게 보면 매매하시기에는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지수 ETF가 변동성이 정말 적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산업에 대한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등락폭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ETF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뭐 카지노나 호텔, 여행주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 올라왔고 오늘 그 땅 부자 기업들 자산 가치가 좀 높은 기업들이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거 있어요? 뭐 삼표시멘트라든지 뭐 SG 세계물산이라든지 뭐 일신방직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죠. BYC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뭐 제가 여러분들께 뭐 투기를 조장하고 매매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나시면 또 수익 나는 거니까 제가 이게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만약에 이런 종목을 나도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줄이셔야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도 좀 변동성이 나왔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춘절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한일령에 관련돼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의 변동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몇몇 대형주들을 보면 오늘 셀트리온 실적 잘 나와가지고 변동성이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끝까지 지켜주진 못했고요. 신한지주, 은행 쪽 이쪽도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뭐 시장 잠깐 짚고 넘어가는 상태지만 제가 뭐 하나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예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 참고 자료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진한색이 뭐냐면 미국이고요. 연한색이 뭐냐면 유럽입니다. 이게 가치주와 성장주의 배분율이에요. 배분율.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랑 유럽이랑 같이 움직였었어요. 네. 2003년부터 2021년도까지 2023년도까지 같이 움직이다가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갑자기 벌어졌죠. 미국이 성장주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성장주가 강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격도 이 벌어져 있는 요 괴리는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이게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냐면 미국에서 성장주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성장주가 둔화가 되면 무엇이 갈까? 그러면 은행주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나 S&P 500보다는 다우존스가 견조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먼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신한지주라든지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네. 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수급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뭐 매크로적인 문제라든지 갑자기 미국에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제가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터졌습니다. 그럼 저는 반도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 어쨌든 펀더멘탈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반도체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보시는 게 좋고 지금 신규 매수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센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은 좀 보유하셔도 되고 다만 좋다. 신규로 네.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투심을 좀 생각해 보실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뭐 카지노 쪽도 여행 쪽도 이렇게 좋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재규 차장님이 반도체 나도 얘기할 수 있다. 반도체 얘기 좀 하고 싶다 말씀해 주셨는데 가끔 네,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주신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본부장님 네.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들 뭐 섹터 근데 종목 이마트도 오늘 많이 올랐네. 이마트 네, 이마트도 이거 네. 자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밤에
배송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그것도 보면 있고. 법사위가 통과될 수 있다. 뭐 휴일 쉬는 것도 그치. 이제는 맞아. 예, 안 쉬어도 맞아요.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네. 그 방어될 수 있는 것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춘절 관련되는 그 한일령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런 정도. 그 한일령이 중국 소비 오늘 괜찮았죠. 뭐 네, 항공주 괜찮았죠. 일부, 여행주 일부도 항공주, 괜찮았고, 호텔도. 카지노주도 맞아요. 괜찮았고, 호텔도 괜찮았고, 뭐 쇼핑.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수급이 반도체 쉬고 그렇죠. 갈 곳 없는데 일로 갔나? 뭐 이런 네네. 생각도 드는데 보니까 개인분들은 전기전자 또 많이 샀고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님 계속 네네. 말씀해 그래서 주세요. 일단 네. 그 말랑말랑한 소비재주가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실적주로는 당연히 화장품, 달바하고 APR이 오늘 한 5%대 올랐을 겁니다. APR 실적 나오고 안 좋더니. 오늘 그러니까요, 반응했어요. 오늘은, 오늘 이제 네. 주식의 흐름 때문에. 네. 그래서 APR하고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좀 이상하게 반응한다 그러는데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 결국은 반응을 하네요. APR하고 달바 같은 게 많이 올라갔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통, 소매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것이 다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은행은 말씀하셨고 그런 거 오르는 거 흐름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선하고 방산한 이런 것 쪽은 안 좋았고 자동차도 네. 결국 못 가고 갔을 때는 큰 게 안 가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이 엄청 많이 빠진 거죠. 네. 시가총액이 떼잡시가 안 되니까. 코스닥에서는 약간 미국이 바이오주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는 어떻게 버틸까 했는데 우리는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일라일이라는 워낙 그런 것들이 이슈가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한국은 그냥 그런 게 반영을 못 해가지고 빠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힘이 없었다. 한 2.5% 정도 빠지면 저는 적정하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거 1% 이상 빠진 게 반도체 말고도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따지면 내일 한 1.5% 정도 반등을 해야지 이게 정상화되는 거라고 저는 기준으로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미약하게 반등하면은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 바이오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네. 파마 봐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마 리서치 좀 두 분 파악이 가능하실까요? 오늘 좀 급락했어요. 22.8% 하락을 했고 사실 뭐 어제도 빠졌었는데 성장 둔화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사상 최대 실적 경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20% 넘게 빠졌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이게 오늘 한 20몇 %죠. 40만 원 밑으로 빠졌나? 아마 그렇죠. 34만 원까지. 34만 원. 이게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자체들도 왜 나한테만 엄격하게 굴어요? 뭐 이런 리포트 나왔어요. 어제 기준으로 PER이 이거 빠지기 전에 20배가 채 안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실적 베이스했을 때는. 근데 왜 이렇게 한지 모르겠다는 거 봤을 때는 글쎄요. 제가 이 자세히는 못 봤지만은 근데 저건 있어요. 어쨌든 일회성이고 뭐건 간에 실적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하향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목표 주가가 모 증권사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한 10% 넘게 하향을 시켜서 6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근데 아까 AMD도 마찬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어. 근데 기대치가 되게 높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오른 게 아니지. 미리 빠졌는데. 네. 근데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되면은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실적 자체는요, 컨센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온 게 맞은 것 같아요. 일시적인 요인이 많다 그래갖고 뭐 투자를 하냐고 한 거지 이게 근본적인 그로스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이거 오늘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 전부터도 이게 꽤 오랫동안 하향 추세였을걸요? 네. 한 석 달 넘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고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마리서치 이야기하면 우리가 항상 LNC 바이오를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리주란 저도 맞아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그 아픈데 이제 리투오라고 해서 LNC 바이오에서 나온 것은 통증도 덜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더 좋은 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LNC 바이오와 파마리서치가 어떻게 보면 그 입지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차트에다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보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좀 제가 잘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거의 상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에 게 뭐예요? 일단 뭐 네. 지금 제가 이거 네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요렇게 밀렸다가 요렇게 올라오는 게 LNC 바이오고 LNC 바이오.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밀린 게 지금 파마리서치거든요. 그러니까 리투오와 리주란이 예,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지금 파마리서치가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요건 어쨌든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업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본업에서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어쨌든 주가가 결국에는 갈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산업 캐파 자체가 어느 정도 뺏긴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성 자체는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일단 뭐 낙폭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LNC 바이오가 좀 더 유리한 흐름을 보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제가 이제 벌써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리포트가 한 3개, 6개, 7, 8, 9개 나왔거든요. 파말 있었지. 네, 밤을 쓰는데 전부 다 목표주가 하향이야. 아, 한 개 빼놓고. 그리고 제일 낮은 거는 목표주가가 58만 원. 58만 원. 그러면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지만 물론 억울하다는 얘기도 있고 일회성이다 그러고 방향성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어닝 쇼크다, 시간이 필요하다, 균열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회성이라 해도 내려간 거 맞고, 근데 실적이 안 나온 거는 주가가 그동안 빠졌으니까 그거 갖고 더 빠질 필요는 없었지만은 평가 자체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기다리면 펀더멘털이 흔들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균열이 간 건 맞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나 이런 걸 좀 더 낮춰야 되겠다. 네. 낮추더라도 주가가 낮추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이는 유지하지. 항상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낮추는데 바이가 유지되는데 목표 주가가 낮아졌다. 낮아졌어. 컨센서스 네. 이게 낮아간다. 그러면 주가는 내려가요. 그럼 그러니까 20몇 프로 빠진 게 억울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맞고 가야 된다. 네. 내일 20몇 프로 빠진다는 게 아니고 화딱지나 이게 뭐지? 그동안 버텼는데 그러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안 나왔다. 20%대 뭐 하락, 하회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58만 원대로 한 데가 뭐 삼성, 키움 이렇게 일제히 뭐 구글 트렌드 지수나 외국인 지분율, 밸류 이런 지표 모두가 좀 하락세다. 리쥬라니 뭐 이런 부분들이 분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하락이었고요. 본부장님 또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 뭐 자동차도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고 원전 네. 네, 그런 원전은 부분들. 저번에 원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특별히 오늘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저께 좀 올랐잖아요.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고 한전기술도 엄청 올랐고 심지어 그 뭡니까 그 두산 그죠? 웨비.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많이 올랐고 근데 오늘 좀 빠진 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아마도 대형주 중에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안 좋았고 오늘 뭐 한전산업이나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상대적으로 버틴 게 뭐냐 한전기술하고 현대건설은 뭐 상대적으로 장보다는 아웃퍼폼했고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빠질 때는 굉장히 좀 방어를 한 거고 두산은 좀 빠졌고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를 찾는 거예요. 한전기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으셨잖아요 예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짜 다르네 이렇게 보는 거고 한수원과 같이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현대건설은 목표 주가가 리레이팅 된 게 몇 개 나왔죠. 물론 그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하고 차이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만은 새롭게 들어가는지 못해는 어쨌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목표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니까 어저께 기준으로 좀 목에 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빈빈하니까 2, 3% 빠질 수 있는 것도 한 6, 7% 빠지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다 개별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그쪽에서 발생된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현대차는 못 본 거는 이게 현대차는 외국인이 계속 팔아요. 오늘도 팔지 않았나? 네, 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많이 근데 오전에 현대차가 좋았거든요. 현대차 외국인이 계속 파네요. 네, 오늘 오전은 괜찮았다고요. 네. 아마 플러스로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수급이 현대차는 외국인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오케이 방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왔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팔 리가 없거든요. 네. 네, 뭐 아까 관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영향 그것도 영향도 있지. 네, 그것도 영향도 있고. 그 포함해서 하니까 50만 원이 시작점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선이 되고 둘 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날 현대차가 좀 버텨주면 좋은데 내일 어떻게 좀 반등해서 50만 원대를 회복한다면은 대장주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저는 50만 원 정도면은 특별히 많은 걸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50만 원 이하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외국인이 동참이 안 하면 바로 가진 않고 저는 더 빠지면 조금 담을 수도 있다라는 현대차.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IT 이슈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도 좀 짚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태양광은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뭐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좀 기분이 나쁜데 갑자기 스페이스X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뭐 우주로 100만 기를 쏘아 올린 다음에 거기서 위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에서 태양광 쪽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뭐 오늘 현대 오늘 이제 장 에너지 초반에는 솔루션. 변동성이 네. 몇 종목들은 나왔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었던 신선한 테마, 신선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중국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고 중국에서 저가 물량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제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외에 수출한 다음에 그 수출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환급을 그만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가격 자체가 우리가 P와 Q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P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한 30-40%가 여전히 중국향 매출 그 물량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원하고 있는 물량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물량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주 쪽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는 뭐 중국에서 요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원전주 어제 같은 경우는 풍력도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뭐 지금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캐파 확장 정도가 30년, 35년 지나가면서 훨씬 더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붙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뭐 태양광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오랜만에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상황 보고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열 본부장님 개인 방송 있으신가요? 네, 단독 있습니다. 방송? 네네. 네. 또 시장하실 텐데. 아, 예,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아, 갈비 좀 준비했고요. 네, 밥이랑 네 초콜릿도 거기 준비했고 조금 드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커의 본갈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최초 5만 원대 구성입니다. 총 1.2kg 호텔 특제 양념갈비 요게 8인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000원대. 워커힐 호텔 특제 워커힐에서 이제 가면 갈비 상당히 좀 비싸게 진짜 팔잖아요. 그렇죠? 가서 먹으려면 진짜 뭐 손이 좀 떨리는 가격인데 요게 8인분에 59,000원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양념갈비는 이제 흰밥이랑 먹으면 찰떡인데 두 분 좀 네, 드시면서 어떠세요? 1인분에 7,375원 꼴 맛있다고. 네. 그러니까 2인분씩 해서 총 4팩이 가는 거예요. 여기 초이스 등급 본갈비에다가 워커힐 특제 비법 소스가 들어갔다. 이렇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왜요? 예전에는 아무리 비싸도 이런 거 먹을 때 돈이 생각나지 않고 먹어. 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소고기가. 20-30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져. 물가가 돼갖고. 진짜 비싸요. 너무 고맙네. 뭐 그냥 간단히 외식해도 엄청 비싸니까 이 정도면 가격도 엄청 저렴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간식하고. 광고 해주시고 뭐 감사한 거죠 본부장님한테. 근데 또 감사하게도 또 역으로 감사하다고 해서 진짜 감사한데 맛있으세요? 맛은 어떠세요? 맛있죠, 당연히.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질기지 않아요. 지나치게 질기지 않고 식감도 적당하고. 제가 뭐 이런 고기를 많이 먹어보지 않아서 비교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격이 얼마나 했죠? 가격 59,000원. 네 팩에 59,000원. 59,000원.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4팩에 59,000원. 그러니까 2인분씩 구성되어 네네. 있는데 4팩이라서 네 한 팩에, 팩에 2인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총 8인분 구성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정도 그 정도의 그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은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 드셔도. 재균님 어떠세요? 네,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못 먹었는데 아, 그랬어요. 많이 못 먹었는데 맛있게 먹고 있고요. 밥이랑 먹으니까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양념이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두 분이 이거 진짜 진심으로 드릴 말씀인데 재규님도 너무 바쁘시죠 요즘에. 아 요즘에 제가 그래서 좀 죄송해요 가끔씩.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시장-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장이 뭐 위로 아래로 진짜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일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제가 요즘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음. 자료를 더 많이 준비해서 오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끼니도 잘 네. 챙겨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어쨌든, 워낙 네. 변동성이 크니까 저도 이제 할 일이 많고. 네.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제가 좀 또 어떤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었냐면 아 근데 광고 잠깐만 마무리하고 예, 그래요? 시장 상황으로 시장 빨리, 얘기를 또 그러니까 하려고 해가지고. 빠르게 가지고 예. 싶어서 어쨌든 여러분도 시장 상황이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밥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되니까 워커힐 갈비 꼭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입고 있는데 스투시 후드 집업입니다. 최초의 8만 원대 구성입니다. 8만 7천 원에 나와 있고 1차가 완판됐다고 하는데 이게 시그니처 후드 집업인데 2차 앵콜로 초특가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여기 좀 더워요. 제가. 맞아. 사실은 이거를 더워. 벗고 벗었잖아요. 벗고 요것만 입고 있어도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 기모거든요 안에. 음. 진짜 따뜻하네요. 진짜. 그래서 저 땀 흘리면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예쁘고 따뜻하고 예쁜 거는 이제 좀 봐주시고요. 괜찮나요? 네. 아우, 예쁘네요. 네. 요게 지금 미디움 사이즈로 입고 있거든요. 스몰 입어도 되지만 약간 이런 거는 넉넉하게 입는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미디움 사이즈고요. 사이즈 구성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미디움 사이즈라는 걸 알려드리고 안에는 기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요. 네, 오늘 좀 날씨가 좀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내일부터 또 한파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게 안에 받쳐 입기도 좋고 간절기에도 좋고 이렇게 따뜻한 또 스투시 후드 집업 최초의 8만 원대까지 광고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재유 차장님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빨리 요 얘기를 해드려야 그러니까 되는데. 뭔가 시장에는 일이 그러니까. 많고 네. 저는 뭐 이제 또 커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내용들은 얘기예요? 많이 네. 알고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죄송한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실 때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요거 뭐 아까 전에 잠깐 우리 태양광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태양광 이야기할 때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의 발전 원별 설치 기간인데 태양광이 가장 빠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잘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가 원전 해체 쪽 같은 경우도 시장이 굉장히 커요. 원전 해체 쪽은 원전을 지으면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체를 앞두고 있는 노후 원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와 관련돼서는 또 우진 같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태양광에 들어가는 소재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갈륨 비소라는 게 있대요. 갈륨 비소? 우리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가 태양광 그 소재를 이야기할 때 폴리실리콘을 많이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뭐 유니테스트 같은 기업들 변동성 나오면서 뭐 페로브스카이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갈륨 비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가장 적합한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하는데 그게 90% 정도가 중국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그렇게 대립을 하는 관계가 된다면 뭐 머스크야 가서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반사 이익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폴리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 쪽 스카이트가 맞을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태양광 소재 쪽에 대한 모멘텀도 중국의 광물을 제재하면서 소재를 제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스카이트. 어제도 저도 찾아봐서 말씀드렸는데 네. 말이 좀 어려워요. 유니테스트가 그거 많이 하네. 그죠. 네. 그 되게 오래됐어요. 네. 되게 오래돼가지고 돈을 못 벌었지. 근데. 당시에도 뭐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저기 네. 뭐야 갈륨 비소. 악스나이드 GAAS 갈륨 악스나이드라는데 원래 실리콘을 쓰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실리콘은 온도 변화될 때 효율이 확 떨어진다고요. 태양광 우주로 갈 때는 갈륨 아스나이드, 갈륨 비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효율이 떨어지는 게 이제 괜찮다라는 게 있고 방사성의 내성도 필요한데 여기에 엄청 강한 게 갈륨 아스나이드인데 이 비소가 근데 이게 중국 거라고 결국 네, 중국 중국 거라고. 중국 거. 이것도 저것도 다 중국 건데 우리가 근데 이거는 꼭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때려잡아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정말 1대1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게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그 국제적인 정세,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특징주 가운데에서 넥센 타이어가 이런 시장 가운데에서도 9.7% 거의 뭐 10%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는데 실적이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원자재, 운임이 또 안정됐다, 이익률 개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롯데케미칼 보면은 10% 하락인데 이거는 또 뭐 4년간 쌓인 적자만 3조다. 작년에 적자가 9,430억 원이 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은데 혹시 해주실 말씀들이 있을까요? 이거 원래 싼 대해서. 주식, 원래 싼 주식, 싸다고 어떤 느껴집니다. 타이어. 타이어. 넥센 타이어 자체가 워낙 싼 주식이었고 예.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도 뭐 0.3배, 0.4배 PBR이 그래요. 네. 근데 자동차도 다 이렇게 조금 레인지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여전히 PBR이 0.4배, 오늘 좀 올랐다 하더라도 0.5배도 안 되고 ROE가 7% 나오고 PR을 하지 않더라도 PR이 뭐 워낙 성장성이 애매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전히 싼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올랐는데도 목표 주가 괴리가 아직도 있어요. 최근에 목표 주가들이 한 9,000원,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네요. 근데 오늘 올라서 이제 조금 이제 좁혀지긴 했는데 네. 주가가 좀 반영을 좀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지금 또 쫓아가기는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롯데케미칼 이런 것도 또 케미칼. 일단 롯데케미칼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는데 전 일단 뭐 대한유화라든지 몇몇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래도 업황이 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화학이랑 철강 쪽 같은 경우는 뭐 구조조정 얘기도 구조조정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뭐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은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네. 중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들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 제가 작년 12월 달에 그 현대차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현대차도 이제 나중에는 뭐 밸류가 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을 때만 해도 제가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어요. 현대차 1월부터 도대체 갔잖아요, 근데. 언제 가느냐.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좋은 거 알고 있고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도 1년 전에는 삼성전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어떤 종목군들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가장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유동성 공급입니다. 네.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있단에 있는 종목도 오늘 시장 많이 밀리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항공주 오늘 뭐 네, 네, 항공주 오늘 괜찮아요. 2.3% 이거 대한항공 네. 좀 올라왔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항공주 하면 중국적 노선이 많거나 이런 기업들 많이 분석을 하면서 저가 항공,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잖아요. 뭐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생각보다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또 대장주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항공주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 같은 거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순환이 어느 정도 나오면 자금은 들어올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이제 몇 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뭐 올라가는 종목. 근데 빠지는 게 이유가 뭐 많이 올랐다 아니면 어떤 실적이 나왔다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이슈들이 있어서 오른다. 이런 건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K뱅크 상장 이슈도 있고 그런 가운데 오늘 카카오였나요? 이것도 좀 괜찮지 않았나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카카오뱅크. 네. 이거 어땠어요? 이슈가 있었나요? 카카오뱅크가 뭐 결제사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있고 또 그리고 뭐 그 밑에 뭐라고 하죠? 캐피탈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좀 이제 다양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제가 명확하게 둘 중에 뭐가 정확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LG CNS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쪽이랑 많이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는데 그게 그 연휴 이전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는 좀 버텨주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카카오뱅크는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 그리고 은행주 쪽으로도 좀 엮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포함된 거네. 네. 여기도 실적도 괜찮고. 실적만 보는 거 M&A 이슈 지금 아까 인수하는 거 K 캐피탈 인수, 스테이블 이런 내러티브가 확실히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더 화끈하게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래요? 이게 지금 주가 얼마죠? 주가가 26,000원.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26,800. 원래 낮았던 것이 낮지 않았거든요. 원래 25,000원인데 끼끗해 28,000원. 그러니까 뭐냐면 내러티브 대비했을 때 애널리스트가 올릴 수 있는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 목표 주가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M&A가 확정되고 실질적으로 뭐가 나오면 의미 있게 오르겠죠. 이게 이렇게 오를 때 찔끔찔끔 오른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는 아까 28,000원 이렇게 3만 원 안 부르는데 바이하고 홀드 의견이 막 섞여 있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그 굴레를 벗어나서 이젠 M&A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면은 아마 바이가 아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있잖아요. 그게 한 번 어느 순간에 왕창 올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만 원이 아니고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갑자기 4만 원 이상 부르는 거야. 그때 그 리포트를 보시고 그게 나오면은 그 리포트 마음에 들면은 그때는 쫓아가도 돼.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적 나오고 뭐 해가지고 다 안다고 해서 이 장에 좀 편안하게 7% 올랐는데 근데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가 그냥 3만 원이다 하면은 전고점을 더 뚫고한다고까지 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기에는 무리다라고 보는 거니까 지금까지 안 건드렸으면 지금 들어가서 단타로 해서 3만 몇천 원을 하는 거를 들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일단은 오늘 밤이 중요하고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맞아요. 돌리는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거는 같은데 시나리오상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고 네, 이제 주말 앞두고 있고 다음 주면은 우리는 설 연휴 전에 마지막 주란 말이죠. 우리는 뭐 좀 급하게 올랐다. 그런데 개인들의 매수는 역대로 또 최고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돌릴 경우 아니면 여전히 좀 약할 경우 뭐 AI 우려 소프트웨어 나올 경우 본부장님 시나리오별로 어떤 전략? 돌리는 건 알파벳에 대한 반응이죠. 그냥 알파벳. 그러니까 알파벳은 돈을 벌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네. 2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는 그래서 돌려질 때 네. 애프터마켓에서 돌려질 거라 봤어요. 그런데 알파벳은 안 돌았거든. 지 스스로는. 그러니까 알파벳 때문에 엔비디아도 돌고 마이크론도 돌고 샌디스크도 돌고 브로드컴도 돌았어요. 근데 본인은 안 돌았어. 본인은 못 돌았거든. 그래서 제가 유보라는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이 반응하면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내 이걸 보여줬네. 죄송합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페이지 요 3페이지 보면은 3페이지. 네. 이게 빨간 게 중요한 거거든요. 빨간 게. 보셨죠? 자, 한번 보세요. 자본주의 캐펙스가 1,800억 달러를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제시했는데 예상치가 1,200억 불이거든. 그럼 60%, 50%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보통 알파벳이 보수로 줘. 보수로 주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2,000억 이상 할 수도 있어. 그럼 잘못하면은 더블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더블? 그러니까 그 예상치보다 원래 예상치보다도 거의 더블 정도로 성장하게끔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걸 내심 비친 거고 항상 보수로 줬기 때문에 예상치가. 예.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오늘 알파벳에서 깜짝 놀랄 거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EPS Y 30%인데 중요한 건 여기 클라우드 있잖아요. 여기 클라우드 조사하네. 클라우드의 매출이 여기 170억 들었는데 전체 매출이 한 10몇 프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률이 48%. 그런데 지난 분기에 33.5. 그제 그러니까 그로스가 계속 느는 거야 지금 4분기 연속, 3분기 연속. 아니 이거는 28, 진짜 되는 32. 집안 스토리 라인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요 계속. 클라우드 매출이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진이 30%야. 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 정도면 사실은 오전장 했으면 끝나고 한 5% 돌려야 되거든. 5% 돌리고 5% 올라가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왜 안 갈까라는 게 제가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돌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5%면은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샌디스크는 이거보다 더 돌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그럼 어느 정도는 오케이. 안심.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고 일단 당장에는 소프트웨어 어쨌든 간에 얘네는 계속 투자하고 우리는 원래 소프트웨어 타격 받을 때 약간 좀 덜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돌아가는 게 너무 미미하면은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하고서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브로드컴은 그래도 알파벳이 가니까 좀 돌 거예요. 브로드컴은. AMD 도는 거보다는 알파벳이에요. AMD는 그렇게 많이 안 돌 겁니다. AMD는 자체적으로 가이던스를 나쁘게 줬기 때문에. 근데 그렇더라도 네. 알파벳 돌면 우리는 네. 아.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 3%가 아니고 한 그러니까 알파벳과 마이크론이 한 5% 이상 돌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봤을 때 한 2%, 2.5%가 적당하다 봤고 아침에 시작할 때 2%밖에 안 빠져서 저는 손 안 됩니다 했는데 막판에 4% 빠지니까 과하게 빠졌네. 웬만하면 돌리게 하겠네. 그래서 제가 돌 때는 한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한 1.5% 돌아야 돼. 한국 1.5% 돌아야 돼. 알파벳. 한국이. 우리 이게 미국이 하는 이런 거 중심 한 5% 오르면 네. 한국 내내 1.5%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휴하고 다시 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되고 만약에 빠져서 5,100이 간다 이렇게 시나리오 되면 이 골 때려지는 상황이 단기적으로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뭐 한 1% 빠지고 2% 빠지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샌디스크가 뭐 그리고 마이크론이 10% 15%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있어요. 저도 동감. 강한 상황인데 미국에서 폭락이 나오면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방산주도 생각보다 많이 밀렸고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재건주,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산주가 올라가면 뭐 우크라이나가 빠지고 우크라이나가 올라가면 방산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약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었죠. 지금 보시면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진성 TEC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과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잘 돼서 재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건설사가 대부분 중국 건설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뭐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중국 기업들이 들어갈 리는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이 들어갈 텐데 그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장비가 발주되고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에 찾아보면 몇몇 기업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캐터필라 쪽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 그 회사 매출의 50% 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찾아보시면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늘 갑자기 뭐 카지노 중국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변동성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옆으로 기거나 눕거나 하고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래도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뭐 재규님이 계속 코스피 쪽으로 좀 더 자금 네, 올 수 네.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보다. 미국 자체가 AI지만 그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 관련되는 거는 뭐 또 아까 캐터필라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관련되는 건 뭐 HD 건설기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괜찮은 거고. HD 건설기계. HD 건설 오늘 안 빠졌을 거라 아마. 뭐 그런 것도 왜 이장에 안 빠지는가라는 것을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진짜 변동성 큰 시장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샌디스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고. 그렇죠? 오늘 그 본부장님 네. 단독 방송 하실 때 어떤 얘기 해 주실 거예요? 좀 미리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 제약 바이오 좀 잠깐 네. 제약 코멘트 바이오 해주시겠어요? 많이 좋아요. 좀 네. 많이 네. 여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제약 바이오가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다가 오늘 전반적으로 밀렸고 우리가 그리고 또 뭐 비만약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아침에 했었는데 아니 일라일릴리 괜찮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라이릴리 쪽에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해서 CMO 물량을 받은 셀트리온이 오늘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셀트리온 오늘 그래도 그래도 선방한 네, 편인데 네. 그래도 좀 약했고 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대형주들이나 이제 비만 쪽에 대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선 주가가 많이 못 올랐었는데 네. 한미약품은 오늘 또 버텨줬어요. 이런 구조를 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됐을 때 많이 알려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유독 좀 약한 것 같고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하반 경직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제가 느끼기에는 메리트가 좀 더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라인, 지금 4월달과 5월달 가면 또 학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임상과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 진행 상황이 나왔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제약바이오가 정말 매력이 좀 떨어진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코스닥이 너무 가파르게 과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이요? 코스닥이요. 코스닥이 지난주 해가지고 코스닥 150 뭐 ETF 레버리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게 과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코스피로 이번 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코스닥의 수급 자체는 양질의 수급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종목별 흐름이 좀 다를 것이다. 네. 그리고 일단은 코스피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여의도 인사이트가 또 이어지는데요. 장호진 작가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왜 빠진 건지 두 분과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장호진 작가님의 또 의견은 어떤지 얘기 나눠볼 거고요. 장호진 작가님 또 뒤에는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단독 방송 또 오늘 기다리고 계시니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규 PB 차장님, 김장렬 본부장님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고해드린 것처럼 여의도 인사이트 장호진 작가님 빨리 모셔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어디 가지 마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클로징 벨 라이브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